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제일 재밌게 보았다고 생각되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 어벤져스, 악인전, 그리고 최근에는 알라딘까지 봤는데요. 이렇게 올해 상반기에도 많은 영화들이 한국 극장가에 다녀갔습니다. 1000만 영화에 등극한 영화도 있고 막대한 제작비를 들이고 수백 개의 스크린을 확보하고도 본전은커녕 기대와 다르게 폭망한 영화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없어 폭망한 영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폭망한 영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망한 영화는 바로 뺑반입니다. 2019년 1월 30일에 개봉했는데요. 조종석, 류준열, 공효진 주연의 액션 영화입니다. F1 레이서 출신의 사업가 정재철, 경찰 내 최고 엘리트 조직 내사과 소속 경위 은시연은 그를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 빵순이 전담반으로 좌천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제철을 놓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수사 끝에 미해결된 뺑순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임을 알게 되는데 팀원은 고작 단 2명, 매뉴얼도 인력도 시간도 없지만 차에 대한 천부적 감각을 지닌 에이스 순경, 서민주와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친 그들의 팀플레이가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데뷔작 차이나타운으로 참신하고 섬세한 스타일의 누아를 선보였던 한준희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 홍보 마케팅 비용을 뺀 순 제작비만 130억 원의 막대한 돈을 들인 영화로 알려져 있지만 손익분기점인 400만 명의 반도 못 미치는 182만 6,700명의 관객이 전부였습니다. 개봉 첫날부터 한 번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지 못했고 2주차 관객 드롭률이 커지더니 순식간에 순위에서도 빠르게 밀려났습니다. 왜 뺑반은 흥행하지 못했을까요? 뺑반이 개봉한 뒤 극한 직업과 사바하의 개봉으로 운이 나빴다라는 명예로운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칼체이싱 소재 영화이면서 칼체이싱 씬에서조차 점수를 따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각본과 연출이 눈에 띄게 많아 내용이 뻔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선한 소재와 다르게 내용이 너무나도 식상했다는 게 제일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도 재밌었다라고 볼만한 장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만큼 여러 종류의 차종과 함께 카메라 워킹 등 한국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장면을 많이 그려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들도 있고 흥미를 가질 만한 장면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조금은 아쉬운 영화 뺑반이었습니다. 두 번째 폭망한 영화는 악질 경찰입니다. 2019년 3월 20일에 개봉한 영화로 뒷돈을 챙기고 비리는 눈 감고 범죄는 사주하는 악질 경찰 조피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던 그는 경찰 압수 창고를 털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러나 사건 당일 밤 조피로의 사주를 받아 창고로 들어간 한기철은 의문의 폭발사고로 죽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거대 기업의 불법 비자금 자료까지 타버려 검찰의 수사 선상에도 오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도 못했고 나온 줄도 몰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폭망 영화 자료를 찾던 중에 알게 되었을 정도였으니 말 안 해도 이해하시죠? 가장 큰 이유는 범죄 액션 영화 느낌의 홍보와는 다르게 사실상 세월호 사건을 다룬 정치색이 짙은 영화였다는 점에서 관객의 외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소 뻔하더라도 범죄 액션 등 흥미진진한 내용을 기대했던 관객들은 세월호와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되는 스토리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비만 90억 원 들여 최종 관객 26만 2,253명으로 극장에서 내려왔고 손익분기점인 250만 명의 10%를 겨우 넘겼습니다. 등장인물의 위악, 분노, 우울 등 모든 감정이 과장되어 도대체 이 영화로 무엇을 표현하려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해야 할지 관객들도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스토리의 완성도가 탄탄한 것도 아니라는 평가인데요. 재미와 완성도는 100번 양보한다 쳐도 우리나라 국민에게 세월호의 이야기는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대체 왜 굳이 건드려서 억지로 끌어다가 쓴 건지 아직도 미스테리합니다. 어째서 세월호의 이야기를 가지고 썼을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썼다면 왜 끝맺음을 이렇게 했어야 했나? 아쉬움과 의문점만 드는 영화 악질 경찰이었습니다. 세 번째 폭망한 영화는 우상입니다. 2019년 3월 20일에 개봉한 영화로 청렴한 도덕성으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차기 도지사로 주목받고 있는 도의원 구명회. 어느 날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신망받던 자신의 정치 인생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는 아들을 자수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남자가 있는데 바로 오직 아들만이 세상의 전부인 유중식. 의문의 교통사고로 싸늘하게 돌아온 아들을 보고
그날의 사고 행적이나 함께 있다가 자취를 감춘 며느리 최련화를 찾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 중식은 홀로 사고를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우상의 영화는 저예산 독립영화인 항공주로 국내외에서는 호평을 받은 이수진 감독의 영화이며 한석규와 설경규의 첫 공동 주연작으로 기대를 모았고 1000회까지 모두 충출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작비 98억 원에 비해 18만 3,784명의 관객으로 끝냈습니다. 시작은 잘 만든 스릴러 영화처럼 사람들의 집중을 이끌어냈지만 중후반부터 끝날 때까지 단순한 설정과 지나치게 무겁고 모호한 스토리가 관객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사가 너무 안 들린다, 발음이 이상하다 등 지적까지 나왔지만 뉘앙스면 충분하다며 눈도 깜짝하지 않은 감독의 태도 때문에 자아도취에 빠진 명작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제작비 2억 원으로 만든 항공주는 22만 관광객을 얻은 호평까지 얻었는데 우상은 제작비가 50여 배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객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으로 나올 그 영화보다는 높은 관객 수를 기록한 것이 유일한 위안이라 생각합니다. 쉬운 이야기를 최대한 어렵고 빙빙 돌려 만들어낸 영화 우상이었습니다. 마지막 폭망한 영화는 자전차왕 엄복동입니다. 2019년 2월 27일에 개봉한 영화로 일제강점기 일본에서는 조선의 민족 의식을 꺾고 그들의 지배력을 가시하기 위해 전 조선 자전차 대회를 개최합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의 선수들을 제치고 조선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엄복동. 그의 등장으로 일본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계속되는 부패 행진으로 민족 영웅으로 떠오른 그의 존재에 조선 전역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소재부터가 신선하고 예고편에서도 많은 기대를 얻은 작품인 자천자왕 엄복동. 영화가 만들어지는 중간에 감동의 교체가 되는 등 불길한 전조가 있었는데요. 한국 영화계에서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감독 교체를 한 후 상영까지 이어진 작품은 총 7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폭망한 영화이며 그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표적 딱 이 두 작품밖에 없었습니다. 150억 원의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였지만 17만 2,212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극장가에서 도망치듯 사라진 영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화는 망했지만 희대의 관객 계산단인 UBD를 남긴 전설적인 작품이 될 것 같네요. 아무리 재미가 없고 완성도가 떨어져도 제작비가 150억 원이나 들어갔으면 적어도 스케일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이룩하지 못한 제작진 수준이 정말 미스테리한 영화입니다. 이런 망작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개봉 한국 영화 중 26위나 되는 것도 미스테리. 이래저래 존재 자체가 미스테리한 영화로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영화의 완성도보다 반일 감정에 치우친 마케팅 및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부심이 함께 어우러져 관객들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꽤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안 봐도, 아니 안 봐야 되는 영화라고 불리게 된 자전차왕 엄복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올해 상반기 폭망한 영화 4개를 소개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에 보고 싶은 영상 혹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